미세먼지 속에 학생들의 수업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교실 안 미세먼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학생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자 주변 골목길이 불법 주차 투성입니다. 차량 운행은 줄지 않고 혼란만 가중된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제시가 마을길 포장은 중단한 채 인근에 있는 농협의 앞마당을 새 단장해줘 논란입니다. 주민들은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이 벌써 8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상황을 바꿀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노약자나 아이들에겐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집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정화시설도 없는 좁은 교실에 갇혀 온종일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의 공기질, 박연선 기자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도시 전체를 덮어버린 뿌연 하늘. 지난주 수요일 시작된 미세먼지 특보는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실내 활동은 늘어나고 특히 개학을 맞은 학생들은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연일 미세먼지 특보에 실외 활동하기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서자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꽤나 여럿입니다. 교실 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 바깥과 다름없는 대기질에 학생들 건강이 우려되지만 공기정화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피부도 많이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여기 학교가 되게 공기가 좀 많이 안 좋고 미세먼지도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돼서. 도내 중고등학교 4천여 학급 모두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번에는 효자동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15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섭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물론 한국 기준으로도 매우 나쁨 수준을 면치 못합니다. 아이들이 수업할 때 많이 답답해하고 창문을 열 수도 없어서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기도 하고. 활동량이 많은 쉬는 시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순간 2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공기가 안 좋아서 쉴 때도 불편하고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길게는 10시간 이상 활동하는 학교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전무한 상황. 교육당국은 16억 원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중고교 학생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등학교는 이제 정확하게 지원 계획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예산적인 부담도 있고요. 이게 이제 매년 렌탈비니까. 수년째 반복되는 미세먼지 문제에도 매번 예산을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는 교육당국이 아니라며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된 오늘 도내 공공기관들도 차량 2부제에 나섰습니다. 차량 운행을 줄여 미세먼지 발생을 조금이라도 낮춰보자는 취지일 텐데요. 실제로 운행 차량들이 많이 줄었을까요?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청 주차장. 뒷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입구에서부터 진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홀수 차량이 통제되면서 평소 붐비던 시청 주차장은 이렇게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벗어나면 사정이 딴판입니다. 주변 골목길은 물론 큰 길가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평소보다 부쩍 늘었습니다. 시청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 운전자들이 차를 댈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도로를 점령한 것. 홀짝제로 차량이 줄었다는 건 시청 주차장이나 해당되는 얘기일 뿐 실제로는 교통 혼잡만 커진 셈입니다. 고창서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알도 모르고 왔는데. 느닷없이 여기 오니까 이러냐고. 도청 주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주차장은 눈에 띄게 여유로워졌지만 청사 뒤쪽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수백 미터 줄을 이뤘습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공영 주차장 역시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은 차를 두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홀짝 운행제하고는 실효성하고는 저는 연관이 없다고 보죠. 전라북도는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국민 의식인데 처음에는 안 느끼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지켜지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해줍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가 시행됐지만 시민이나 당국 모두 실효성을 확신하지 못한 채 혼선만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10년 내 노후차 13만 5천 대를 폐차하기로 하고 올해 220억 원의 예산을 추가해 14,000대를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천과 보령 등 석탄 화력 발전소 3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와 함께 화력 발전소 폐쇄를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가 마을 도로 포장 공사를 하면서 주민이 살고 있는 일부 구간은 누락시키고 사유지인 농협 땅을 포장해줬습니다. 주민들은 시청 공무원과 해당 농협 간의 모종의 결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김제시 용지면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해 여름 김제시에서 아스콘 포장 공사를 했는데 어쩐 일인지 포장 구간이 뚝 끊깁니다. 포장이 끊긴 일부 세대는 오가는 길이 울퉁불퉁 깨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김제시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구간을 공사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에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농협의 앞마당이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단장돼 있습니다. 김제시가 포장해준 겁니다. 예산이 없어 마을길 포장도 못다 했던 김제시가 농협 앞마당은 번듯하게 단장해준 사실에 주민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도로 포장할 때 여기에서 취소된 만큼 농협 마당에다가 아스콘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의도적으로 취소시키고 그거를 깔은 것으로 이렇게. 김제시의 사업 도면에도 마을 일부 구간은 제외됐지만 농협 소유의 땅은 포장 사업 대상지로 설계돼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사유지인 농협공사에 사용된 건데 그 이유는 지극히 사적이었다는 게 김제시청의 자체 판단입니다. 해달라고 크게 뭐라고 그런가 형님 뭐 친구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거기가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주민들의 도로 공사는 제외하고 농협에는 공사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제시와 해당 농협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신학기를 맞아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아닌 나머지 공공기관의 합동 취업 설명회가 도내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는데 참여 기관이 4군데에 그쳐 아쉬움이 컸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지역 대학을 나온 공공기관 취업자들이 취업 준비 요령과 면접 요령을 알려줍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귀 기울여 취업의 비법을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 40가지의 주제를 만들어서 서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자료가 방대하게 나와도 금방 요약하고 숙지가 되거든요. 약간 체험형 인턴을 한번 해보시면 병행지 면접을 통과하시는 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합동 취업 설명회.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산업인력공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선배 취업자들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다 보니까 준비를 다 하고 있죠. 어렵다 보니까 또 과정도 또 길고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자주 설명회를 열어 정보를 제공하지만 나머지 기관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각 지역본부에서 일할 지역 토박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무수한 공공기관 가운데 참여기관은 단 4군데에 그쳐 아쉬움이 컸습니다. 비이전 공공기관을 모두 연합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마다 사정이 있어서 현재 전북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 할당제를 하고 있는 곳이 6곳에 불과하고 절대적인 채용 인력도 적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전북과 광주, 전남을 묶는 광역 할당제까지 논의되고 있는 처지지만 전북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상산고 동문회와 학부모들이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은 지정 취소를 위한 요식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기준을 낮출 뜻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주 상산고 동문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을 찾았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기준을 다른 지역보다 10점이 높은 80점으로 한 것은
폐지를 위한 일방적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그동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자율에 맡겼다가 갑자기 3%로 올리고 교육청 재량평가가 12점까지 감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점 80점은 국민 상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사배자 관련 지표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이들은 100년 대계에 이어야 할 교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면 안 된다며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교육감의 소통 없는 신념은 무섭다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법리상 잘못된 행정 추진임을 알면서도 그냥 행정소송을 하라.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엉뚱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상상고가 재평가를 거부해도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자사고 지정 기준과 방식도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70점은 전주의 두 군데 일반계 고등학교가 가볍게 넘기는 점수라니까요. 준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니 자사고 이렇게 자부심이 많은 학교인데 오히려 더 당당히 더 높여달라고 해야죠. 85, 90으로. 도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상상고가 평가 서류를 제출하면 5월까지 7명의 평가위원을 추천해서 자사고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은 자사고에 탈락할 경우 모든 법적인 수단은 물론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가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공항의 사전 타당성 조사와 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오는 6월에서 7월쯤 끝날 예정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항의 위치와 규모를 정하는 기본 계획 수립이 시작됩니다. 가짜 조합원 문제를 지적한 전주 MBC 보도와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농협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본부 직속 검사국 직원들을 해당 축협에 보내 가짜 조합원들을 추가 적발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협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허위로 가입한 조합원은 즉각 탈퇴시키고 선고와 관련해 가짜 조합원을 모집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기온이 오르면서 벚꽃 축제 일정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지면서 정읍 벚꽃 축제를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2월과 3월 초 기온이 오르면서 경남 진해는 이달 23일, 전남 하동은 24일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도내 개화 시기도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현숙 새만금 개발청장이 새만금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만금 공항은 신속하게 건설돼야 한다며 해수 유통은 정부의 2단계 수질 대책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제3기 삼락농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제3기 삼락농정위원회는 농민정책과 농촌활력 등 11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전체 188명의 위원 가운데 89명이 농민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내일 전북대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도내 6개 대학에서 방문과 모바일 판매, 다단계 판매 피해에 대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학기 초 집중되는 학생들의 피해 구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3일 김제 백구면 일대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자질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취업 청탁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전 공무원이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쯤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도청 소속 전 8급 공무원 48살 김모 씨가 잠적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김 씨에게 취업을 청탁한 58살 이모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진안에서 60대 노인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6시 반쯤 진안 주천에 사는 69살 김모 씨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인근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치매나 장애도 없고 다른 범죄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조합원 1000여 명은 오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와 경사노조 탄력근로제 합의 등 정부의 노동계약이 마구잡이로 추진되고 있다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또 KT 상용직과 한국음료 등 도내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재력가를 위협해 돈을 뜯어내려 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전주의 한 주차장에서 재력가 B씨의 차에 올라타 돈을 요구하고 지난 1월에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50억 원을 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동료로부터 B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듣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익산 지역 소나무류 이동이 제한됩니다. 익산시는 제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 활동기를 맞아 소나무류의 이동을 차단한다며 관련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3일까지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직거래 달걀 유통의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농가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달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물 복지나 유기식품 인증 그리고 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해썹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보내드렸습니다.